안녕하십니까, 김시열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 오인의 영웅 그들에게서 배우다 5번째 시간입니다. 비범한 항우를 넘어선 평범한 유방의 인재 활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진나라가 중국을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진승 오광의 난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자, 기원전 209년에 진승과 오광 등의 한 900명 정도이 징령이 돼서 북경쪽으로 이제 어떤 공사를 하러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택향이라는 곳에서 큰 비가 내려갔고 도로가 끊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일 도착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실기법계참이라는 그 법령이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진승 오광이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근심과 원망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그 무리를 이끌던 지휘관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진승 오광이라는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제 좀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진시황의 맏아들이 영부수라는 사람이 이제 환관 조구의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초나라의 어떤 뛰어난 장군이 항년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왕전 장군에게 패배를 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부소라는 사람과 항년이라는 사람이 결국 진나라를 대항한, 진나라의 억울한 일을 당했던 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영부소와 항년이 등장해서 이제 어떤 반란을 주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진승 오광에 있는 그 곳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수만 명이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당시 유명한 명사 중에 장의와 진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제 진승이 특히 자기가 이 왕을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여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장의와 진여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진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왕이 되면 천하의 사사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의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승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을 이제 자처하면서 이 나라 이름을 장추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승이 갑자기 아주 평범한 사람에서 이제 어떤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다 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모임 목적이 진을 타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승이 여러 갈래로 여러 군대를 보내서 출병을 해서 진을 공격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기랑 가장 친했던 오광이라는 사람을 가왕으로 삼아서, 이 가왕은 거짓왕이 아니라 대리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쪽에 형량을 공격하게 했고요. 또 무신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초나라 땅으로, 북쪽 땅으로 이제 북진하게 했고, 또 주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나라 땅을 빼앗고 제나라까지 진군시켰으며 자기는 직접 남쪽 소평과 광릉을 공격하고 등종은 구광을 공격하고, 자, 이렇게 한 여러 방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제 밀란이 발생해서 군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광이라는 처음에 이제 반란을 주도했던 같은 동지인 오광이 이제 군대가 불리해지니까 이제 자기 대신에 주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서쪽에 진격을 시켰고요. 자, 이때 진 2세 호해라는 이 황제가 이제 장한이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을 이제 명령을 해서 반란을 진압해라. 그런데 이제 병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진나라가 이제 감옥에 가두었던 죄수들을 전부 병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서쪽으로 간 주문이라는 장군을 이제 패퇴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이 북쪽 조나라는 땅으로 이제 무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점령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무신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진승의 부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우리 진승 무시하고 당신이 조나라 왕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조나라의 왕이 무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신은 또 이제 더 북쪽에 연나라를 이제 정벌 해야 되니까 그 자기를 따르던 한광이라는 사람을 연나라 땅에 어떤 원정 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광이라는 사람도 연나라를 차지했는데, 아니, 나도 그러면 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신이 진승을 배반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를 보낸 무신 조나라 왕을 배반하고 한왕으로 자칭하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세를 많이 얻어서 천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세력은요, 이렇게 신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배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나라에서는 제일 동쪽에, 오른쪽에 있던 제나라의 귀족 전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이 진승오각에 난 거 아무 무관하게 이제, 제왕을 자칭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나라라는 통일 왕조가 무너지니까 곳곳에서 군벌들이 등장해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경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강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부하한테 피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진승이라는 사람도 자기 말을 끄는 마부에게 살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키게 불과 6개월 만에, 이 진승 오광은 이제 원래 일으켰던 주모자들은 다 사라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난세로 접어들고, 이것이 이제 정말 잘못하면 몇백 년 가는 그런 난세로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09년에 이제 폐연이라는 곳이, 이제 초나라 땅의 폐연이라는 곳에 폐연을 다스리던 원래 진나라가 파견했던 혈령이, 야, 이거 진나라가 망한 꼴을 보니까, 나도 이제 신변 위협할 수 있으니까, 위협당할 수 있으니까, 반란군, 진승의 표현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진나라의 관리조차도 진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반란을 주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밑에 부하, 이제 현의 송리였던 소하란 사람과 조참이란 사람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던 출신인데,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혈령께서 진나라 관리로서 모반이라고 하시니 명령을 따르는 자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자, 말이 그럴듯하죠. 차라리 도망친 자들을 불러 모으면 수백 명의 군대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를 얻고 나서 남 백성들도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듯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소하라는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자, 그 전에 유방이라는 사람도 아까 진승 오강처럼 이제 많은 죄수들을 이끌고 이제 호송을 담당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죄수들이 어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상당수가 탈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어겨도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엄격한 법인데, 그런 탈출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방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해봐야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죄수들을 모아놓고,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다 도망가라, 라고 이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유방이 참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을 따르면서 이제 한 무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소택지라든지 이런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하가 유방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케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방한테 이제 오라고 지시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 이제 때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는데 이제 반란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방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한 수백 명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폐연의 혈령이었던 진의 관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내 밑에서 과연 일을 할까? 겁이 나니까 자기가 이제 성문을 닫고 유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을 추천했던 소하나 조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추천했는데 혈령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변심해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나도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현을 탈출해서 소하 조참이 유방 쪽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 반란하자.
자, 그런데 그러면 반란의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그 마을 전체에서 지지를 받은 사람이 소아라는 아까 지방 관리였는데, 소아가 이제 추천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오히려 지금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 같다, 이렇게 해서 유방을 다시 추천했고요. 그래서 유방이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연의 어떤 이제 그래서 유방이 한 1군의 세력을 뭉쳐서 드디어 반란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나라 땅 말고 동쪽에 이제 그 회계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회계 군수 은통이라는 사람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진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이제 반란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계군에서 아주 유명했던 항량과 환추라는 명사를 이제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환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소택지로 도망을 가는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항량의 그 조카였던 항우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회계군수를 은통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항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은통을 목을 쳐버려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항량과 항우가 그 회계군수 은통을 제거하고 그 회계군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 아주 대단한 규모로 강동 지방에서 강동의 자재 8,000명을 모집하면서 거대한 반란 세력을 만들면서 진승 오강 쪽으로 그 반란의 중심 세력이 거기였으니까 그쪽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처음에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막 어떤 진승 오강은 죽고 하지만 이 유방과 항우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난세에 등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진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우두머리의 반란 책임자인 진승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 반란군 전체를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제 여론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대책을 수기하는데, 사실은 항량이라는 세력이 가장 아까 항량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죽은 항현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초나라의 아주 이제 어떤 명문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굉장히 8,000명이나 되는 직할 세력을 이제 이끌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승처럼 자기도 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한 70세가 된 노인네가 이 항량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진승이 패망한 것은 초왕의 후손을 세우지 않고 자립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 어떤 권위가 없다 보니까 오합지졸처럼 완전히 이제 개통이 서지 않는, 힘이 결집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그대가 기병하자 초의 맹장들이 모두 그대에게 붙은 것은 누대 초의 장군을 지낸 집안 출신이라 초왕의 후예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 지금 반란의 중심 세력은 초나라입니다. 초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양을 치던 초나라 회왕의 손자 미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초나라 군주의 그 성씨는 미씨예요, 미씨. 그래서 미심이라는 사람 찾아내서 이 사람을 자기 그 할아버지 죽은 초회왕으로 같은 이름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항량의 군대는 정식으로 초나라 회왕의 후손을 찾아내서 초나라 왕가를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량 자신은 이제 무신군이라고 자칭을 하고요. 자, 그래서 항량 군대가 이제 진나라 군대를 이제 막 계속 이기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그래서 기원전 208년에 진의 이제 그 황제로부터 반란 진압 명령을 받은 장한이라는 장군을 만나서 이제 이 정규군하고 마지막으로 붙어서 이제 패배를 하고 항량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진승처럼 또 중요한 리더가 죽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방도 이 어떤 흐름에 같이 합류를 했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유방의 신하 중에 우리가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뛰어난 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한고조 유방에게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장량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어떤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합류하려다가 유방을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큰 세력이 유방을 만났는데, 유방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제 유방의 자질이 뛰어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드디어 유방의 막하로 이제 귀순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장량이 유방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자, 폐공 유방은 거의 하늘이 내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어떤 책략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자, 자기가 유방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신의 얘기를 아주 잘 경청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타인의 얘기를 이제 유방처럼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장량은 유방을 거의 하늘이 내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장량이 이제 유방에 대한 이 평가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자, 아마 제 강의를 듣는 많은 그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 장량이 유방을 평가한 것처럼 아주 뜻밖의 곳에서 어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아이디어를 받고 인생을 전환시킨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타인의 아이디어를 듣고 자기 생각을 고친다는 것은 정말 이 지금 장량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듣고 그 정보가 맞다면 자기 생각을 고치면서 이제 수정해가는 것이 가장 어떤 성공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한이라는 진나라 장군이 항량을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초나라에서 올라온 그 군대를 격파하다 보니까 자, 이 반란군이 초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나라, 연나라 쪽으로도 이제 반란군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 조나라 쪽으로 이제 정규군을 보내서 조의 수도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나라에 있던 정규군, 장한이 이끄는 정규군이 이 조나라를 격파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반란 세력은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초나라 땅에 있는 반란군 세력도요 서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무리를 이끌던 이제 그 항량이라는 사람은 벌써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럼 누가 리더를 할 거냐 막 이 설왕설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초회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송의라는 사람을 상장군으로 삼고 항량의 조카였던 항우를 차장으로 삼고 범증이라는 아주 70세의 그 어떤 모사를 이제 말장으로 임명해서 이제 이 구원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회양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자, 결국에서는 이 반란군의 마지막 어떤 이제 목표는 진나라를 수도를 공격해서 함량입니다. 함량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관중에 들어가서 평정하는 사람을 그것이 왕으로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평가를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송의, 항우, 범증 이런 사람이 거의 대다수의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이제 이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이제 진의 정규군하고 전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방이 이끄는 군대는 이제 서쪽으로 바로 관중 땅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두 갈래 군대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이 조나라를 구원하러 간 이 세력이 항우가 이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전투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 송이라는 사람이, 이 상장군 송이가, 이제, 진나라의 정규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진과 조나라가 공격하는 것을 이제 관망하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사람들, 항우 같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우가 찾아가서, 이제 송이라는 사람을 목을 베어버리고, 이 사람이 모반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권력을 잡고 이제 항우가 명령을 하는 그런 군대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거록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록 전투에서 항우가 이끄는 이제 발람군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서 이 진나라의 그 정규 군대인 장한 군대를 완전히 패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 그래서 이 장한이라는 장군이 이제 사실은 패배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발람군하고 다시 싸우려면 그 원래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으로부터 새로운 군대와 보급품을 받아야지 한번 싸워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그 본국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은과 사마은이라는 장군과 의논을 하는데 사마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나라의 그 함양 땅의 본국에서는 조고라는 황관이 완전히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은 그 전행을 견딜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긴다 해도 조고는 우리의 공을 시기할 것이며 싸워서 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 그 장한이라는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된 거야. 자,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겨도 조고한테 당할 수 있겠고 지면 완전히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진나라의 어떤 그런 모순점 때문에 이제 그 진나라의 정예군 장한 군대는 이제 이 항우 군대한테 투항을 하는 협상을 통해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항우라는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항우라는 사람은 동쪽 이제 초나라의 동쪽 지방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장군 가문.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본질이 귀족이에요, 귀족. 그런데 어쨌든 반란군들을 지금 하고 같이 어울리기 있지만 이 반란군들 대부분은 귀족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교양이 없는 그런 어떤 평민들이었는데, 자, 이 진나라의 장군 장한이나 사마은 같은 사람은 비록 적장이긴 하지만 거의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이제 죽이 잘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결국 이 세 명의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 각지의 왕으로 책봉을 나중에 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떤 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한 어떤 점이 있었냐면 진나라가 항복한 군대가 한 20만 명이 되는데요. 20만 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반란군하고 이 원래 정규군이 합쳐지게 되니까 이 반란군들이 막 이 원래 정규군들을 이제 어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온한 분위기가 퍼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낌새를 차린 이제 항우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진나라 장수들과 의논해서요. 그 20만 명을 이제 대학살을 해버리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독특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어쨌든 사전에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면 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조나라 북쪽으로 간 항우의 군대와 달리 서쪽으로 바로 이제 진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처음에는 한 10,000명 정도 데리고 갔었답니다. 자, 근데 10,000명 데리고 가는데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진류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제 군영을 설치하고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한 60이 넘은 한 이제 공부만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선비가 여기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실은 유방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량 그 자체, 그러니까 공부를 책 보기 싫어하고 술 먹고 뭐 아주 이제 난잡하게 이제 여자 좋아하고 뭐 아주 그런 어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책상 물림을 아주 싫어하는, 공부만 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기란 사람이 아주 유방이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의 어떤 이제 이 선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할 얘기가 있다 하고만 하니까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그럼 와서 얘기를 해보라 하는 이제 하고, 이때 이제 여기기란 사람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유방이 이제 받아들여서 드디어
최초의 어떤 기회를 잡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상대편의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계층의 사람이 와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제 보통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 10,000명도 되지 않는 이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진을 치셨다가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니까, 여기 진류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자, 진류는 역대로 천하요충지로 군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류를 차지해서 군대를 확충하고 군량을 보충하신 다음에 힘을 키우신 후에 진격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진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10,000명밖에 되지 않고 군세가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진의 정규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여기기의 조언을 듣고 유방이 진류 땅에서 이제 군량을 확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한 10만 병력으로 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를 불린 다음에 드디어 유방이 이제 진나라 땅으로 들어가서 진을 정복하니까 진왕 영자영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영호회였는데 간신 이제 환관 조고가 이제 자기가 옹립한 영호회를 이제 영호회가 자기를 질책하니까 이 반란 부분에 대해서 이 제거를 해버리고 원래 그 억울하게 죽은 태자 영부소 있지 않습니까? 그 태자 영부소의 아들이 바로 영자영인데 이 영자영을 이제 옹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왕의 이제 즉위한 영자영이가 그 내막을 다 알다 보니까 바로 조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한 유방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여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궁안에 있는 미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번쾌나 소화 같은 사람이 극구 만류하고 장량도 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잘 듣습니다, 유방이. 그래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소화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재물은 손을 안 대지만 진나라의 그 어떤 승상부에 모든 이제 서류 문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져서 자기가 다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서 천하의 호구나 다소, 강약 같은 것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잘못을 하나 저지르냐 하면요. 자, 관중 땅, 그러니까 진나라의 본거지로 들어가려면 함곡관이라는 관을, 길목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곡관을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진나라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방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항우가 이끄는 한 40만 세력이 조나라를 구원하고 아까 장안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제 서서히 이제 진나라 함양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함곡관을 통과하려니까 이제 함곡관을 지키는 유방의 군대가 못 들어가게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유방 저 군대가 우리 동맹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지금 싸움을 하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함곡관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홍문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거 짓밟아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 전개되면 뭐 40만의 어떤 항우가 이끄는 군대하고 10만의 유방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뻔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우의 어떤 이제 인척 중에 항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 이제 유방의 휘하에 있는 장량이라는 사람한테 언젠가 한번 목숨을 구원받은 적이 있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장량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급하게 유방이 있는 진지로 와서 장량을 도주시키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장량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량이 이제 유방과 항백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항백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당신들이 오해한 거다. 우리가 이제 뭐 도적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전혀 이제 항우의 군대랑 대적할 뜻이 없고 이러면서 이제 잘 얘기를 해주면 은혜를 이제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그 다음날 홍문지혜로
홍문지혜로 이제 그 홍문 쪽으로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홍문지혜라는 이제 그 연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방 세력을 이제 죽이려고 범증 가진 사람이 이제 뭐 칼춤을 추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서는 이제 그 유방이 화장실 간다는 미명에 나와서 도망을 가버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장량과 번쾌를 남겨둬서 갖고 온 보물을 바치면서 항우에게 이제 저희가 이런 오해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보물을 바치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 유야무야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유방이 이제 기사회생을 하게 된 거 이것이 홍문지혜라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제 살아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아주 잘 캐치하는 그런 어떤 이제 뛰어난 감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유방도 다 이제 포함하는 모든 그 반란군들에게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최고의 어떤 실력자로서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농공 행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공 행상을 하기 전에 이제 항우는 이제 이 진나라의 수도 함량을 완전히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항복했던 진왕 영자영도 죽여버리고 국물도 불태워버리고 모든 보물을 빼앗고 그래서 불이 아마 석 달 동안 불타올랐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한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관중이라는 이 진나라의 그 본거지라는 곳은 산으로 막혀 있고 황하가 두르고 있어서 사방 요새인 땅이며 땅도 비옥하니 도읍해서 쟁패할 곳입니다. 자, 이 장안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진나라의 수도이지만 정말 이제 제일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근거지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부유하고 귀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다니는 것과 같아서 누가 이를 알겠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내가 성공했으면 이 성공했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고향 땅으로 안 가고 여기 있으면 내가 자랑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우라는 사람이 대단히 어떤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대목에서는 대단히 아주 어떤 그 그릇이 크기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 행상을 하는 것도 어떤 각자가 어떤 공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아주 큰 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내리고 많은 영지를 하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다 왕으로 시켜주고 원래 왕이었던 사람들을 깎아서 제후로 막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농공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황제도 아니고 왕이 왕을 책봉하는 이상한 구도로 지금 농공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항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바로 다시 난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제일 먼저 관중 땅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제 초나라 회왕의 명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제일 구석대기 한이라는 지역이 이제 제일 구석대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방을 한왕으로 책봉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진나라가 있던 땅을 세 등분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에게 투항했던 진의 장수 3명이 있는데, 그 3사람을 그 3군데의 왕으로 책봉을 하는, 그러면서 그 왕들이 이제 결국 한왕 유방을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포진을 한 다음에 이제 농공 행상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을 토하고, 자, 야, 내가 이제 지금 제일 먼저 관중 땅을 차지한 사람인데, 나에게 관중의 땅을 주지 않고, 제일 구석에 있는 한이라는 곳을, 지도를 보시면, 한이 제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옹세, 적세, 여기가 이 4개의 나라가 원래 진나라 땅이었는데 이걸 이제 4등분한 거죠. 그래서 제일 요충지를 이제 진나라의 항복한 장수들에게 줬으니까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항우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밑에 소하라는 사람이, 자, 제가 아까 이 진나라를 정복했을 때 왕궁에서 각종 문서들을 소하라는 사람이 이제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취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남쪽의 한이라는 지역이 대단히 좋은 땅이었고, 전하에도 이제 전쟁을 겪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화가 한중의 악조건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지만 오히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설득을 해서 이제 한왕으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분란이 발생하는데, 동쪽의 제나라가 이제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방에게도 큰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로서 한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대장군, 한신이 이제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굴욕을 참았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신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하의 추천에 의해서 발탁을 해서 대장군을 맡기고 이 사람을 의견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동쪽에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항우가 동쪽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틈을 타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옹적세 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의 한 세력과 동쪽의 초 세력이 이제 천하를 쟁취하는, 우리가 초안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나라가 이제 이 초나라, 유방이 항우를 제압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이제 북쪽에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별동대를 보내서 전부 다 북쪽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별동대의 대장이 바로 그 유명한 한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하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과 제, 초, 세 개의 삼국 형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유방의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제라는 곳을 지배했던 이제 한신이라는 장군이 사실은 이제 독립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삼국 정립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유방의 한신 발탁과 저항이 된 한신의 자입이라는 건데요. 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이제 한신이 이런 큰 업적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숨어 있는 책사가 괴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요. 이렇게 얘기해, 한신에게. 뭐냐면, 자, 이제는 두 군주의 운명은, 즉 유방과 항우의 운명은 조카 한신 장군에게 달려 있어서, 조카가 한을 위한다면 한이 승리하고, 초와 더불어 한다면 초가 승리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정적으로 있게 한다면 그 형세는 누구도 감히 먼저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국지에 제갈량이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했다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최초가 아니고 400년 전에 한고조 유방이 이제 통일하는 그 시기에 이제 북방을 차지했던 한신에게 괴철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천하 삼분지계 얘기한 것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선례를 자기가 인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신이 자립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했던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가 하늘 같은 공로를 취하게 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비참한 최후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여전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춘추시대 때 월암구천이 이제 토사구팽한, 자, 토끼를 사냥하는 사냥개가 토끼를 잡게 되면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뜻이 이제 토사구팽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결국 고민하다가 자기를 이제 이 은혜를 베푼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괴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유방이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신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초나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몰아붙여서 몇 년 만에 이제 마지막 전투가 해야 전투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해야 전투에서 이제
그 완전히 이 포위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포위를 당한 이 항우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항우의 그 어떤 고향은 초나라인데, 자, 그러니까 이 초나라 노래를 들리니까 사면초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방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은 항우가 초나라는 이미 한나라의 유방에게 넘어갔다는 말인가? 어째서 외부의 적보다 초나라 사람들의 수가 저렇게 많은가? 라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초나라 사람들이 전부 유방의 군대에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 방면에서 다 초나라 초나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자살로 이제 항우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역사에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유방과 항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방과. 그래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인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유방은 아주 무례한 출신이었고 오만해서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요걸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훌륭한 공을 세운 부하에게 그 공을 인정하고 상을 주는 그런 어떤 도량이 넓었다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점이었는데, 자, 반면에 항우는 아주 명문가 출신의 이제 인품도 아주 귀족 같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공을 자신의 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공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였다라고, 리더십에서 차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쓰는데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자, 한신 같은 군사적 천재도 다룰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라든지 또는 뭐 진평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자신의 어떤 휘하에서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이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방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계속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제 다른 내용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우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성격이었냐 하면요. 자, 이 어진 자와 재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그러다 보니까 항우의 그 밑에 있던 유능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유방에게 넘어와서 유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한신도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를 이제 한신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자, 필부지용, 그러니까 필부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부인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자기 혼자서는 잘 싸우는데 아주 강력한 그 전투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을 세우면 저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할 때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장 인주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필부지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지인이라는 것은 일반 부인의 어짐이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타인이 이제 좀 아프고 병들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건 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부하의 공로에 대해서 차마 상을 못 주는, 자, 여성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장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바로 부인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항우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항우가 아주 비범한 외관상 어떤 귀족 출신인데다가 타고난 용력이 엄청나고 전투력이 아주 높지만 결국 그것은 이제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유방에게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러나 그 유방은 사실은 오히려 비범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항우가 외견상으로는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능력 면에서는 유방이 오히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약간 장량이 거의 하늘이 내린 분이라고 할 정도로 유방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활약시키고 공을 이루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제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이 중국을 다 통일하면서 평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항고주 유방을 중심으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중국 고대 오인의 영웅 그들에게서 배우다 5강 마지막 편인데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